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4대 지수를 보자면 러셀 2000 지수가 3%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중소형주의 랠리가 나타났고요. 그러나 다우 지수를 제외하고 3대 지수만 보자면 S&P 500과 나스닥은 그동안의 사상 최고치 랠리에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특히 M7 종목들의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1.95% 하락한 18,28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는 0.89% 하락한 5,580선. 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방하면서 0.08% 오른 39,700선 마감이 됐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CPI와 국채금리, 테슬라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간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CPI에 주목을 했을 겁니다. 6월달 CPI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네. 3%가 찍혔습니다. 연이어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6월달 CPI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 오르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1%였는데요. 예상치를 밑돈 숫자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이 되면서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 수치가 찍혔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 역시나 전년 동월 대비 3.3%가 나오면서 월가가 집계했던 예상치가 3.4%, 그보다 더 밑도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가 찍혔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 국채금리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국채 가격은 급등을 보였겠죠.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뚝 떨어졌습니다. 4.212%에서 마쳤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무려 2.5%나 급락을 하면서요. 4.517%에서 종료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8%의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개장으로는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만 8%의 급락,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에 고가와 저가의 갭이 러프하게 봤을 때 한 10%가량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가 있었는데요. 다음 달 8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기로 했었는데 10월로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기대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이 회복으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었죠. 이내 좀 8%가량의 급락세 나와주면서 네. 국내 증시 안에서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물음표가 떠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M7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하락했길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맵을 네.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을 반으로 쪼갠 것 같죠. M7 종목 외에 그러니까 500개, S&P 500개 내의 종목 중에서 493개의 종목군을 오히려 보면은 초록불이 훨씬 많았고요. 그 종목들만 만약에 지수를 산출을 한다면 플러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M7 종목들의 큰 폭의 하락, 평균 한 2% 넘는 하락이 보였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구글 모두 2%대 중반 이상의 하락을 보였고요. 메타의 주가도 4%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주가의 낙폭이 5% 넘게 나타났고요. 브로드컴도 2% 그리고 퀄컴도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AMD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지만 1%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확인했듯이 8% 넘는 하락이 보였습니다. 그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되는 부분이 2달 더 연기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테슬라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데 내부에서 테스트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그 보도 내용이 전해지자 주가는 8% 하락했고요. 사실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부분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2% 빠졌고요. 테슬라의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악재가 전해지자 반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종목들은 반사 이익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버의 주가는 6%대 강한 상승이 보였습니다. 다른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에너지주들도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리츠 관련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아메리칸 타워 등의 종목들 초록불 많이 들어갔고요. 또 리츠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코스트코에서 연간 회원 그 회비를 5달러 이상으로 인상을 하겠다, 5달러 평균 이상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혹시 회원에 대한 이탈이 나타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코스트코의 주가는 4%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월마트나 프록트앤갬블 등의 종목들도 1% 미만이지만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일랄리를 제외한 다른 헬스케어 종목들은 모두 좋은 움직임이 보였고요. 이제 내일 아침이고 오늘 밤부터 시작될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앞둔 가운데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합권 등락을 보였고, 웰스파고는 0.7% 오른 가운데 시티그룹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다른 중소형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세부적인 특징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빅테크주들의 급락을 짚어주셨는데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간밤에 실적이 발표가 된 펩시코까지 4가지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를 넘게 되면서 빅테크주들 더 달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탓일까요? 와르르 무너졌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3거래일 동안 7% 정도 올랐는데 간밤에는 5%가 넘게 뚝 떨어지면서 127달러에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간밤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블랙웰이죠. EP 센터에 이 수랭식을 도입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는 공랭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GPU가 데이터 센터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열 관리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액침 냉각 관련해서 그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 쪽으로 간밤에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또다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116달러에서 144달러로 올렸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슬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급락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제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해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를 했었던 테슬라인데 뚝 떨어졌습니다. 241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었고요. 로보택시 공개가 10월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었었죠. 이 같은 지시가 내부적으로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디자인팀이 이번 주 차량의 특정 요소를 다시 작업하라는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삐끗했던 손실분을 일제히 털어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의 촉매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자율주행 쪽으로 다시 한번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향방 계속해서 지속 점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폰을 많이들 쓰시는 이유가 삼성페이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개방 조치로 유럽 내에서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페이 대신에 구글페이 그리고 삼성페이까지 쓸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애플도 간밤에 주가 하락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227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펩시코 보도록 할게요.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새 종목이 실적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안에서 펩시로 유명한 펩시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기 수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간밤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북미 쪽에서의 매출 감소가 굉장히 컸다 그러는데요. 비만 치료제가 정말 핫하게 흘러가는 그 시점이죠. 그렇다 보니 콜라 마시면 살찐다, 건강 안 좋아진다 라는 그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북미에서 매출 감소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펩시콜라가 가격 인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매력이 반감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래도 장 초반에 160달러를 이탈하면서 펩시코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도 하락분을 만회를 해내면서 163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특징주의에서 이번에는 미국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금 더 일찍 뵙게 네, 됐네요. 그렇게 됐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미국 주식 프리미엄 콘텐츠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보여주시죠. 목표까지 이제 한 걸음이다. 요거 인플레이션, 물가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CPI에 따르면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고 네. 지난 해비 3% 상승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월간 상승률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고요. 또 연간 기준으로는 3% 물가 상승률 역시 3년 만에 최저치 수준입니다. 참고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전월비 0.1% 상승, 전년비 3.1% 상승이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기대보다도 높은 좋은 물가 데이터가 나온 셈이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그다음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6월 근원 CPI는 전월비 0.1%, 전년비 3% 증가했는데요. 이 역시도 예상치 전월비 0.2%, 전년비 3.4% 상승이었습니다. 근원 CPI가 연간 상승률을 하락한 것, 지금 이제 2021년 4월 이후 3년 만에 또 가장 큰 낮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 거래 및 투자 총괄 담당자인 크리스 라키는 지금부터 9월까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숫자가 반등의 영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프린서플 자산운용의 시마샤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2021년 이후 근원 CPI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건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하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문 대표님? 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우리 게스트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스크립트 내용이 주어진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요. 오늘 약간 앵커롤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직업 채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역시 되고요. 앵커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 문 대표님이 그냥 보시다면 네. 물가가 지금 정말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네.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파월이 주요하게 봤던 슈퍼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네. 많이 빠졌거든요. 결국에는 그 파월 의장의 지금 그 의회 증언에서도 그 힌트는 줬었거든요. 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띄웠는데 사실 오늘 이 결과를 통해서 거의 그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오늘 이 CPI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 메릴 데일리 그 연준 뉴욕 연은 총재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7월에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도 좀 보였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대표적인 또 연준 내에서 또 비둘기파 인사인 또 굴스비 총재 역시도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 자체가 오늘 확실하게 이 CPI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또 확정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재갈을 물렸다가 이제 뭔가 풀어주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날아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입뉴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 4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한입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식을 안 먹네.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사실 다이어트 이런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런 제품들 잘 안 팔릴 거였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펩시코의 2분기 매출 증가율이 1.9%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EPS는 좀 증가를 했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 지출 하락이 그 원인이다라고 하고요. 광고나 마케팅을 좀 많이 강화하는 등의 생산성 향상을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콜라 저도 요즘에 잘 안 마시긴 하거든요. 네, 건강을 위해서. 네, 뭐 마셔도 제로 콜라를 마시는데 네. 북미 지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펩시코가 2024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외부 요소를 제외한 분기 매출이 증가율이 1.9% 수준으로 머물렀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스트리트의 기대 성장률이 2.9%였던 걸 감안하면 사실상 뭐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되는 고물가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미국에서 판매가 감소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고요. 이에 대해서 펩시코는 소비자 회복을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화이자의 주가의 상승이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이 또다시 작용을 했는데 비만과 그리고 간식 사이에 계속해서 뭔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어진 한입뉴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헤드라인이 일단 물건부터 받아봐라는 건데 어떤 회사의 얘기인지 여러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F-35 전투기의 인도를 재개한다고 하죠. 업그레이드 지연에도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날씨 피해나 파일럿의 훈련 중지 등의 방지를 대비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 소식이죠? 네, 뭐 이름에서 F-35에서 아실 수 힌트를, 있었을 겁니다. 네. 네,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다음 주 중으로 F-35 전투기의 인도를 재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펜타곤의 주문이 그동안 좀 중단이 되었던 상태인데요. 아직 업그레이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라는 것 자체가 너무 흔히 말하는 창고에만 갇혀 있으면 녹이 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투기를 인도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록히드 마틴의 텍사스 시설에 전투기가 쌓여 날씨 피해를 입을 가능성과 파일럿들과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어진 한입뉴스는 비트코인 관련한 소식입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2배로, 우리 또 국장에 또 파이팅 넘치는 야수의 심장 가지시는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관련한 레버리지 ETF 출시 소식입니다. 현물 비트코인 인버스 레버리지 2배 상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변동성 확대를 염두해서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파생수와 통해 가지고 추적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는데요. 뭐 쉽게 말해 가지고 현물 비트코인에 대한 2배 및 인버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ETF는 렉스쉐어가 출시를 했는데요.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자산인 비트코인에 레버리지까지 적용한 상품인 만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입뉴스 마지막으로는 AI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AI의 5단계, 오픈 AI의 5단계 분류 체계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AI 수준도 뭐 자율주행처럼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구분을 한다라고 하네요. 10년 내로 인공 일반지능 관련해서 도달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오픈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향해 지금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네. 과정인데요. 이걸 분류를 5단계로 이제 나눴습니다. 지금처럼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레벨 1부터 기관을 위해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인 레벨 5까지 AI 수준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샘 알트만 CEO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서 10년 내에 AGI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입뉴스 4가지에 이어서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준비된 내용 말고 저는 그냥 문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테슬라가 원래 8월 8일에 공개하기로 했던 로보택시를 10월로 미뤄진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이게 그렇게 주가를 8%까지 떨어뜨리게 할 만한 악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반등 자체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모멘텀은 확실하게 꺾인 건 맞거든요. 최근 들어서 중국 내에서도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 내에서도 그렇고 북미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자체만 가지고는 테슬라의 이 멀티플 자체를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근데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라는 기대감이 최근 주가의 반등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니 그동안 받았던 멀티플이 또 다시 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만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그래도 한다라는 게 어디야라는 네. 것과 지금 매수 기회인가? 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면 현명할까요? 저는 단계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판단을 좀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성 발언들이 제대로 제 시간에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맞아요. 이 사이버 트럭만 하더라도 지금 한 네. 5년 정도 미뤄지지 그 않았습니까? 테슬라 뭐죠? 저가 차량도 계속 맞죠. 출시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네.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도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테슬라의 물론 뭐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어쨌든 로봇 택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은 구글의 웨이모거든요. 근데 웨이모가 이 로봇 택시를 운행을 하다가 시범을 또 중단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막 이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부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내 차를 내가 운전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차가 알아서 돌아다녀서 돈 벌 수 돈 있게. 벌어줄 수 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의 웨이모가 사업을 잠시 중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구글의 웨이모는 처음에 그러니까 썬텐이라고 하잖아요. 썬텐. 네. 네, 썬텐이 많이 쳐져 있었는데 네. 그 사건 이후로는 썬텐을 아무도 안 쳤습니다. 오. 예, 그게 이제 그 로봇 택시 안에서 좀 네.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안 좋- 생겨버린 예,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 차를 빌려줬는데 네. 그 차 안에서 어떤 어떤 일이 일이 벌어질지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이게 사실상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라는 또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그런 문제가 없다면 로봇 택시는 네. 좀 매력적일 수는 있다. 근데 이건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볼 텐데 8% 밤사이에는 좀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 50% 가까이 올랐던 걸로 아는데. 네, 뭐 저가 대비 이게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이런 로보택시 관련한 모멘텀이 살짝 꺾이자 주가는 밤사이 8% 빠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다시 한번 준비된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가 수소 전기 에어택시로 842km를 비행했다라는 건데 와, 이거 수소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기겠는데요? 네, 이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나오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비는 스펙 상장을 통해서 또 상장한 주식이고 네. 항상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비행을 할 수 있어, 실제로 이런 거 만들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오늘 어쨌든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조비가 물만 부산물로 사용하는 최초의 수소전기 에어택시가 523마일이죠. 예, 비행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23마일은 약 842km에 해당하는데요. 이 항공기는 수소 연료의 10%가 남은 상태로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수소 전기 에어택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설계되고 제작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수소 연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수소 연료 전지를 네. 여기 이제 탑재를 하는 거고요. 전지를 탑재한다. 네, 그리고 나서 수소를 이제 연료 에너지로 공급을 하고 네. 그 수소가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에너지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물은 이제 그 수증기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나름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좀 무거운 수소 전지가 더 무겁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무거운 물질을 운행하는 데는 아, 전기보다는 수소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왜 전기로 가는 비행기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게 그거거든요. 맞아요. 너무 무거워지면 전기 배터리를 더 많이 실어야 되고 그러면 사실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소 연료 전지가 이런 수소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적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네. 부분이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될 수 있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좀 항속거리를 많이 늘리면서 네. 상용화가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비의 이런 수소 전기 에어택시로 정말 장기간 비행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전달드렸습니다. 자, 오늘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